안녕하세요, 체리투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모기 수출 광고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는 보도가 외신을 통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자세한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예상보다 더 빠르게 많은 물량을 다양하게 수출하면서 미국, 프랑스와 대등한 위치에 올라선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전차와 자주포 등 기갑 장비는 천조국인 미국보다 더 많이 해외로 수출했으며 전투기 수출에서는 프랑스 다음으로 많이 수출한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K방산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작된 전세계적인 안보 위협으로 주목을 받기는 했지만 실제 데이터는 예상보다 더 많이 팔려나간 것으로 분석되면서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 무기의 신뢰성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으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터키가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함 건조 사업에서도 유력해지고 있으며 캐나다가 진행하고 있는 60조 원급 규모의 잠수함 사업에서도 유력해지면서 앞으로의 성장세가 더 가파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방산에 대한 인기가 이제부터 시작이라면 폴란드에 집중된 매출로 인해 한계가 있었지만 주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도입에 추가로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유럽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견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이러한 현상을 보도했으며 스웨덴의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분석한 자료를 근거해서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면서 대한민국이 방산 분야에서 기존의 강자인 러시아를 빠르게 대체해가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전세계적인 무기거래 동향을 분석하는 연구소로 알려져 있어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기관으로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은 무기거래까지 파악해 분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나토에서 도입한 무기 중 미국산이 월등히 높고 다음이 프랑스였는데 대한민국이 6.5%의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공동 2위에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3대 무기 수출국이자 첨단 무기를 중심으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으로 폴란드에 한정되어 무기를 수출했음에도 공동 2위까지 기록했다는 점에서 루마니아와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그리스까지 한국산 무기 도입을 본격화할 경우 미국에 이어서 프랑스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나토 국가에 주로 전투기와 군함을 판매했지만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을 공급해 이룬 성과로 폴란드가 추진하는 잠수함 사업에 유력하며 전투함도 유럽 진출을 앞두고 있어 척당 수천억 원짜리의 전략 무기들까지 판매에 성공한다면 프랑스, 독일, 영국을 모두 가볍게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비중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고가의 무기 체계를 수출하면서 내실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외신들은 한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폴란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현재까지 30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확대되면서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흡혈연차 2차 사업에서도 보듯이 폴란드가 한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무기 체계를 현지에서 양산할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매출을 장기간으로 확대할 수 있어 튼튼한 산업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밝다는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은 루마니아에 10억 달러 상당의 자주포를 계약했으며 흑표연차 현지 양산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 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에도 전차와 자주포를 제한하면서 유럽에서 사업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 한국방위사업청이 그리스의 대규모 군사 패키지를 제안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하면서 미국에서 반대급부로 신형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지만 터키가 빠르게 첨단 무기를 자체 개발해 무장하고 있어 전력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제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터키와 군사력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독일에서 퇴역한 무기 체계들을 저렴하게 도입해 무장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이마저도 어려워지면서 노후화된 무기 체계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잠수함 내척 도입 사업에서 유력한 후보인 독일이 터키 잠수함 사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그리스가 선택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이전과 현지 양산을 제한하고 있으며 폴란드에 제한하고 있는 신형 잠수함을 그리스에도 제한하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무기 체계에 대한 패키지도 제한하고 있어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스가 운영하고 있는 낡은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 등을 현지에서 양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전투함과 잠수함까지 동시에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그리스가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이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터키에서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지만 같은 나토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견제하던 터키가 오히려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터키가 인도네시아를 자신들 사업에 끌어들이려고 한국과 협력을 방해하자 방위사업청이 그리스와 활발히 접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로서는 유럽 내에서 더 이상 퇴역 장비가 흘러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지 생산을 통해 신형 무기 체계를 대량으로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며 터키가 독일의 기술 지원으로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어 대한민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동 국가들이 대한민국에서 값비싼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보라매 전투기 개발 사업에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점점 더 고가의 무기 체계를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때 첨단 무기를 활발히 생산했던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냉전 종식 이후에 축소했던 생산 능력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고 무기들마저 우크라이나에 적극 지원하면서 고갈되어 역량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터키와 한국이 빈자리를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동남아나 아프리카, 중남미 등 러시아산 무기체계를 도입해 운영했었던 개발도상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 도입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등이 러시아산 전투기와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방 제도로 인해서 부품 공급이 차단되면서 새로운 협력 국가로 한국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이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협력 확대의 시발점이라는 분석입니다. 병력은 많지만 노화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 베트남이 서방제 무기체계로의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라 가성비가 높고 빠른 배송이 가능한 대한민국이 가장 적합한 협력 대상국가라는 주장입니다. 한국의 경우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빠른 결정이 내려지고 유기적인 협력이 강점이며 기존 무기 개량과 함께 첨단 무기 개발에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터키보다 방위산업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터키의 경우에는 무인기 분야에서만 강점이 있으며 기초 군사기술이 부족해 유럽에 의존하고 있어 불안정한 방위산업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원천 기술을 연구하면서 이제는 서방 선진국들과 비슷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기술을 활용해 일본이나 이스라엘이 성공하지 못한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이 보라매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전투 배치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앞선 차세대 전투기로 개량하는 사업에 착수하면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신들은 보라매 전투기와 통합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와 다양한 개량 모델 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6세대급 전투기의 필수적인 윙맨 전투기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해상과 육상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무인기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라매 전투기 사업으로 인해서 다양한 항공모장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치명적인 초음속과 극초음속 미사일을 통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서방 국가들이 진행하는 역점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동시에 자체 기술로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이 그동안 군사 강국들을 뒤쫓기에 바빴지만 보라매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성공까지 임박하면서 자신감이 크게 높아진 것이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최근에 공대지 모장 개발을 앞당기고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전투기 공급자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는 폴란드가 공군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보라매 전투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이 운영한 전투기는 미국과 프랑스, 유럽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모델이었지만 보라매를 폴란드가 대량으로 도입할 경우 이러한 불분율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전망입니다. 폴란드는 올해 초부터 보라매에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F-16 전투기 개량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지면서 가격이 저렴하고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할 수 있는 보라매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폴란드가 보라매 사업에 참가할 경우에 그나마 전투기 분야에서 지켜온 유럽의 자존심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유럽의 견제와 미국의 바가지에 지친 폴란드가 대한민국이 보라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제한할 경우에 추가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의 시기 질투보다 러시아의 현실적인 위협에 생존이 시급한 폴란드가 충분히 보라매를 도입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은 유럽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견제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제대로 무기 생산에 나서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을 견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그리스나 폴란드처럼 기술 이전으로 한국산 무기를 현지에서 생산한다면 보조금 지급을 막을 수도 없어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기존의 군사 강국들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미국 언론에 이어서 영국의 주요 언론들도 K방산과 대한민국의 부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